안녕하십니까. 최근에 일기도 나쁜데 건강하게 잘 지내시는지요? 저는 여러분의 염려 덕분에 피스로드를 잘 타고 또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그렇게 무사히 일본에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평화통일연합의 활동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할 수 있게 돼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단체 소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고 뉴스를 잠깐 설명하고 이번 달에 다른 책 소개해 줄 책을 몇 권 소개하고요. 그 다음에 한학자 총재님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가정운동 상황을 보고, 그리고 한학자 총재님께서 문선명 총재님께 성화 7주년을 맞이해서 글을 올렸는데 편지 형식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저희의 마음을 울리고 그리고 많은 깨우침을 주신 내용이었습니다. 우선은 평화통일연합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제일에게는 화합을, 조국엔 통일을, 세계는 평화를 이런 모토로 모인 제일동포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적으로는 마고토노 가정, 다시 말하면 하늘을 주름 삼고 하나 돼서 자유와 평화와 통일과 행복의 가정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제 건강한 가정을 만들지 않고서는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운동을 펼칠까 합니다. 이제 8월 15일을 중심으로 해서 민단 신문을 보면은 3.1 운동에서부터 100년까지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고 중앙 단장님, 여건희 단장님께서 발표하셨어요. 한일 관계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북한의 비핵화의 실현이 가능할 것이냐, 북송인 인권 문제는 어떻게 다뤄야 하느냐, 그리고 새로운 민단이 되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조국과 일본 사이에 어떤 기회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고민하시면서 말씀했고, 거기에 대한 기사를 자세하게 썼습니다. 참 그 신문을 읽는 동안에 여러 가지 과거의 역사도 생각나고 미래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생각을 했습니다. 조선신보에 보면은 10만인이 노 아베 하면서 외치는 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글을 보면서 참 너무 그 한이 맺혔던 그런 내용을 주름 삼고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일본의 사죄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일본의 사죄를 받아야겠다는 그런 의미의 얘기죠. 그래서 과거의 청산은 국제법적으로 도덕적 의무가 있다 하면서 840만 인의 청장년의 강제 연애에 갔던 것, 20만 원의 여성이 이제 위안부 문제, 100만 인의 학살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격하게 비난한 글이 있었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최근에 조선일보에 보면은 그 월간 조선 9월호에 보면은 똑같은 문제가 독일하고 폴란드의 문제가 나옵니다. 155페이지에 보면은 독일을 얘기할 때 빌리 브란트 독일 총리가 1970년 12월 7일 폴란드 바르샤바의 유대인 게토 추모비 앞에서 무릎을 꿇고 추모하는 것으로 참 사죄했다고 나오지만은 2018년 10월, 2019년 4월에 보면은 국가 배상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지만은 개인 배상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럼에 불구하고 1970년도 국교 정사한 이래 이 양진영이 그래도 지금 A형적으로는 잘 지낼 수 있는 것은 미국에 의해서 독일이 라인강의 기적을 이루고 마셜 플랜으로 상징되는 미국의 지원이 있어가지고 잘 살게 됨으로 인해서 서로 지원해 주기도 하고 또 폴란드도 결국은 이제 100년의 역사 관계가 있지만 청산하고 이제 원만한 관계로 돌아가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처럼 원만한 관계를 이어갔다 하지만은 역시 가슴 속에는 상처는 남아 있겠지만은 이 상처를 어떻게 치료하고 발전시켜 갈 것이냐는 것이 조선 신보를 읽으면서 참 조청룡께서도 한번 생각해야 할 관점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런 한의 이야기도 있지만 제일동포가 모국에 공헌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6.25 전쟁 때는 제일 학도 의용군으로서 한국에 가서 공헌한 사람도 있고, 주일 한국 공간에 9개 지역을 이제 기증을 해서 지금 공간이 생긴 것이나 구로 공단 준공식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이 제일 동포들의 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국의 신한은행을 설립하고 제주도 밑강이나 88 올림픽 일대에 모금을 활동을 해서 한국 올림픽 때 성공적으로 끝나게 했다는 것이라든가 IMF 때에 애하를 보내서 조국의 그 어려운 것을 넘어가게 했다든가 이런 것을 놓고 보면 제일동포들이 참 큰 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이런 것이 지금은 좀 평가받아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 롯데 마트 그게 김포공항의 맞은편에 있는데 지하에 가서 책을 한 권 샀습니다. 세계 현대사라는 책을 샀는데 이주영이란 분과 오세한이란 분이 있었는데 한 분은 건국대 명예 교수이시고 한 분은 선문대학교 교수입니다. 그게 책의 내용은 보는 것과 같이 제국주의와 제1차 세계대전부터 지금 21세기와 한국에까지 그리고 동양 현대사에서부터 신의 혁명과 중국의 분열에서부터 오늘 일본 강대국이 등장하는까지 설명을 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참 경제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책을 꼭 읽으시면은 참 복잡다담한 이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교포들이 어떻게 이 지혜를 가지고 동북아 아시아의 일본과 함께 주역이 되고 또 미국과 함께 하나 돼 가지고 중국, 북한, 러시아에게 평화와 자유를 전달할 것이냐. 그게는 경제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여러 가지 체제로 설명하지만은 그 면면이 흐르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한일 관계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권의 책은 일본 애교관이 쓰는 책입니다. 한국 분투기라고 해서 여기에 보면은 한국 사람의 맹점은 무엇이냐면은 일본을 잘 모르면서 나는 일본을 잘 알고 있어 이야기하고 있고요. 과거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집요해요. 어떤 분이 학교 역사 공부하는데 그 일본 사람이니까 그 사람에게 이것이 맞아? 틀려? 이렇게 묻는 그 어떤 물음에 굉장히 당황했다 그래요. 그리고 일본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합니다. 일본의 전국시대, 에도시대, 메이지 유신시대 그리고 오늘날 일본은 어떻게 사회가 변해가고 있으며 어떻게 세계를 위해서 공헌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생각해야 하는데 그런 데는 무관심하고
오직 가해자냐 피해자냐 이등분법으로 생각하고 이분법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군국주의라는, 일본은 군국주의고 다시 침략할 수 있는 그런 나라라고만 생각하니까 역사 문제 해결되지 않는다 하는 취지의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같은 같은 서점에서 한국인만 모르는 일본과 중국이란 책을 봤습니다. 이건 불행하게 일본에는 책방에 없었어요. 그런데 한국 분들은 꼭 읽으시고 한국말을 아는 교포들은 읽으시면은 여기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가까운 나라이면서도 무엇까지 어려운 상호 관계, 그런 거라든가, 한국 사람이 보는 일본관, 한국 사람이 보는 중국관, 그리고 현대 한국의 정치, 사회, 심리 분석이라든가, 중국에 대한 고찰이라든가, 옆나라에 대한 이해와 한국 애교가 어떻게 가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읽기 때문에 우리들이 지금까지는 일본은 이런 나라다, 중국은 이런 나라다 하지만은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우리가 들어줄 수 있는 것도 있다. 그리고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도 생겨나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하고 일본이 기비시 어려운 관계에 있기 때문에 문해춘조에 보면은 이러한 엔조 해가지고 참 한국말 염상이랄까요, 분노랄까.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 한국에 대해서 그대로 통역하기는 힘든 내용이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문해춘추를 통해서 한국의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위안부 문제에서부터 또 징용 문제, 이런 모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한국도 문헌을 통해서 이야기할 부분은 이야기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요. 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일본식으로 해석해서 썼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분들이 어떤 평가를 내리든 말든 간에 한국이 일본하고 미국의 합동훈련한 연습하는 데서 영국이다, 이런 표현을 쓴 것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참 애교 관계가 좋을 때하고 어려울 때는 이렇게 표현이 달라지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평화통일연합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민간인 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홋카이도에서부터 이제 큐슈 전부 돌아서 스미노세키에서 배를 타가지고 한국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런 일정을 우리가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일정 속에서 제주도에서 시작을 해서 부산, 목포 갈라지는데,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부산 가서 부산에서 그대로 인진각, 그 다음에 강원도 고성까지 가게 됩니다만은, 그런 시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뭘 느끼냐, 평화라는 것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땀을 흘릴 때만이 오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됐고, 자기 어머니의 나라에 자전거를 타고 달리는 것이 무엇이냐, 결국은 그 결과는 자유와 평화와 통일과 행복의 나라, 그리고 이웃과 이웃이 사이좋게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일까? 같이 화해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뛰는 것이구나.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협력의 관계가 이룩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서 서울에서도 큰 대회를 열게 됐습니다. 그런 속에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제주도를 가서 대회에 참석하고, 또 뿐만 아니라 친인척도 만나고 옛날에 일본에서 같이 공부도 하고 또 한일 관계를 위해서 우호 정진을 위해서 같이 일했던 분들을 만났습니다. 너무나도 기뻤어요. 그분들은 내가 일본에 왔으니까 기쁘고, 나는 또 그분들을 내 조국 땅에서 만나게 되니까 무척 기뻤어요. 그리고
친척도 만나고요. 그리고 부산에 가서는 유엔 공원에 갔게 됐죠. 고구려인가 관리하는 부산광역시에서 중심으로 관리하는 유엔 평화공원에 가가지고 또 거기 가서 추모 행사도 하고요. 그래서 참 여기에서 10,000명 이상 되는 유해가 있었는데 그분들이 다시 자국을 가고 지금 2,300구가 남았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면서 하면서 우리들이 평화란 것이 무엇이냐, 전쟁이란 것은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인식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러한 시간들을 보내면서 정말 이 부산에서 열심히 일하는 박성열 회장님의 모습, 그리고 이분에 의해서 오고든 시장이나 거기에 각계각층분들이 오셨는데 정말 피스 로드는 참 한일 양국에 필요한 행사구나 하는 것을 부산에서 참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이런 문제가 소통될 수가 있고 이해가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 마키사루나 세네가르 대통령인 만수르나 노에루 존스 그리고 짐 노즈스 같은 분이 지금 우리 운동에 많이 동참해가지고 우리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 도와주는 데 있어서는 왜 도와주느냐 하면은 그냥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이분이 한학자 여사님께서 남편을 사랑하고 부부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운동, 가정의 건전한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을 듣고 난 데에서 너무나 감동을 받아서 기독교 목사인 분도 그리고 나라의 대통령 분도 그리고 예언자 하데베 같은 분도 와가지고 저희들을 하데베 같은 분도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운동들이 펼쳐지는 것은 바로 왜 생기느냐 하면은 제가 이번에 한국에 대회에 참석해 보니까 다른 것이 아니고 남편을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들 앞에 어려운 우리들에게 얘기 뭐 했던 것을 달을 쳐다보면서 또 본향원이라는 학과 이름이 본향원인데 거기 가서 참 대화를 나누시면서 저희들에게 지도해 오셨던 한학자 총재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분이 7년째의 편지를 쓰세요. 하늘에 계신 문선명 총재님께 그 편지를 듣는 걸로 해서 이번 달에 뉴스를 마칠까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편지를 읽으면서 저는 그것을 끝나는 걸로 해서 제 활동 뉴스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 당신을 정말로 사랑해 아버님 내 곁을 떠나간 뒤에 얼마나 눈물을 지상의 참 어머님께서 천상의 참 아버님께 올리는 서신입니다. 사랑하는 아버님, 그리운 아버님,
언제나 함께 하시는 아버님. 아버님께서 천상에 입성하신 지 벌써 7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천주에 당신께서 흘리신 땀과 눈물이 배어있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오늘따라 아버님이 더욱 그립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성화하시기 1년 전 90세를 훌쩍 넘긴 연세에도 8차례 넘게 미국을 왕래하셨지요. 건강은 전혀 돌보지 않으시고 오직 세계와 인류를 위해 일하셨습니다. 엄마, 이 일을 끝내고 한가해지면 그때 우리 조금 쉽시다 라고 하시던 말씀은 끝내 지상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밤낮을 쉬지 않고 일하신 당신, 저 또한 그런 아버님을 모시고 생활하며 일평생 3시간 이상을 자본 적이 없었네요. 2012년 뜨거운 여름, 마지막 병원에 입원하실 때도 아버님께서는 아직 할 일이 많은데 병원에서 시간만 보내면 어떡하노 하시며 오히려 입원을 권유한 사람들을 나무라셨지요.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서둘러 천정궁으로 돌아오셔서는 엄마, 오늘은 엄마하고 겸상을 하고 싶네 라고 하셨지요. 그때 주변 식구들은 참으로 의아해했습니다. 항상 저와 함께 앉아 식사를 하셨었거든요. 그날 점심상을 받으신 아버님께서는 수저를 들 생각은 하지도 않으시고 제 얼굴만 많이 바라보셨습니다. 아마도 아버님께서는 마음속에 제 얼굴을 새기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아버님 손에 수저를 쥐어드리고 반찬을 올려드리고는 드시는 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저도 아버님의 얼굴을 가슴에 새기고 싶었습니다. 유난히도 볕이 강했던 날, 아버님께서는 한 키가 넘는 산소통을 대동하고 따가운 햇볕을 받으며 청평호수와 청심중고등학교를 시작으로 청평단지를 두루 둘러보셨지요. 그리고 천정궁으로 돌아오시어 하늘이여 축복하소서, 끝을 맺게 허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라는 기도 후 녹음기를 가져오라 하시고 복귀 섭리의 사명을 다 이루었다라는 마지막 기도를 저와 함께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엄마 고마워요, 엄마 잘 부탁해. 아버님께서는 힘겨워하시면서도 너무 미안하고 정말 고맙다고 연이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아버님의 손을 더욱 굳게 잡으며 다정한 말과 눈빛으로 안심시켜 드렸지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님께서는 그렇게 하늘 부모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그리고 천성산 본향원에 잠드셨습니다. 아버님 성화 후 새벽이면 저는 본향원에 올랐습니다. 가을이 되면 폭풍이 몰아치고 겨울이 되면 한방눈이 쏟아져 쉬어야 할 이유와 핑계는 참으로 많았지만 어김없이 새벽이면 본향원에 올랐습니다. 성화 후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상식을 올렸고 아버님이 그리울 때면 수없이 본향원을 오르내리며 아버님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그렇게 해서 아버님의 생각이 제 생각이 되었고 제 생각이 아버님의 생각이 되었습니다. 햇볕이 따스한 날
바람이 부는 날, 갑작스레 천둥 번개가 치고 장대비가 쏟아지는 날, 한방눈이 하늘을 새하얗게 덮던 날, 그럼에도 저는 아버님 성화 후 1095일 동안 한 번도 심요를 거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970년대 아버님께서 걸으셨던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뉴욕까지 5,600km를 횡단했고, 아버님과 함께 올랐던 알프스 산맥의 12봉우리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당신과 약속했던 초창기 교회로 돌아가 신령과 진리로 교회를 부흥시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성화 3주년, 저는 이제 아버님께서는 그동안 외로우셨던 하늘 부모님을 위로해 드리시고 성령의 대상으로 자유로워지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을 위해, 하늘 부모님을 위해 2020년까지 7개국 국가 복귀를 승리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동에서 서로, 남에서 북으로 저는 쉴 새 없이 세상을 품으러 다녔습니다. 입안이 헐고 다리가 붓고 서 있을 수조차 없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저는 쉴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님과의 약속, 아무리 뜻이 힘들어도 내 대해서 끝을 보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기필코 제가 이루어드리겠다, 그것을 위해서 저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며 수없이 다짐하며 살아왔습니다. 당신이 사무치게 그리울 때면 달을 벗삼아 대화하며 아버님의 성체를 앞에 두고 제가 했던 약속, 생이 다하는 날까지 천일국을 이 땅에 정착시키겠다는 그 결의를 되뇌이며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아버님 벌써 성화 7주년이 되었습니다. 아버님은 아시지요? 아버님 성화 이후에는 참으로 형언할 수 없어 나만 나이다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황막한 사막에 모래 태풍이 불어오는데 눈을 뜰 수 없는 환경에서 작은 바늘 하나를 찾아야만 하는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님, 저는 찾았습니다. 찾아야만 했습니다. 2020년까지 7개국을 반드시 복귀하겠다는 저의 결의는 모든 축복 가정을 신종종 메시아로서 천보에 입적해 하겠다는 저의 결의는 아버님을 위한 제 선물입니다. 이 선물이 하늘 부모님에 대한 당신의 효정의 삶이 온 누리의 희망의 빛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님 사랑합니다. 아버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